자, 가겠습니다. 1번 답은 아시죠? 왜? 저 뒤에 붙여 있는데. 저 뒤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풀이 갈게요, 그냥. 1번에 다 들었던 질문이죠. 1번은 이거 뭐 최근 판례라고 말씀드렸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포털 사이트에 정보 공개하는 자체가 중개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지문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수 권유 있죠. 적극적 매수 권유,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전매를 전제로 해가지고 중개 보수, 그러니까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게 됐을 때 이때도 중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매수 권유,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거 우리 공동정범 X라고 배우셨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경우는 이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판례 몇 개 말씀드렸죠. 이거하고 업무방해죄, 그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판례가. 그래서 공동정범 업무방해죄 X. 4번 지문은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이게 포인트랬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줄을 닦 것이고, 이건 중개가 아니라 위임 더하기 도급의 복합 형태, 위임 플러스 도급이라고. 그 다음에 5번 중개 행위지 여부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1번부터 어려워서 뭐 어렵기는 무슨 어려워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인데, 중개대상물 딱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우리가 법령에 정하는 몇 가지죠? 5가지. 법령에 정하는 5가지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누구 거죠? 개인 소유에 속하는, 즉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한 법률 행위라 해야 되죠. 법률 행위여야 개공의 그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의 대상이 뭐냐 물으니까 법률 행위고, 그리고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개인 소유에 속하는 법령에 정하는 5가지에 대한 그죠? 법률 행위, 즉 매매 등 알선이라야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요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1번의 지문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권이죠. 권이라, 권자 부는 것 중에 이게 부동산이잖아, 그죠? 부동산으로 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목의 집단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명인방법에 의하든 임목법상의 적용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든 두 가지 중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왜 여기서? O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다가 줄을 끌까요? 컨테이너 하우스. 우리가 판례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3개 해봐요. 분양권, 컨테이너 하우스, 그리고 지붕,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 중인 건물까지 몇 개? 3개. 이게 현재 판례에서 건물로 보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예, 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에는 어디 걸까요? 예,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줄을 끊고 건물이 그죠? 준공되어서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랬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 이건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목유무는 임목등기사항 증명서, 해당 임목이 성립하고 있는 토지등기부 어디? 표제부 각구가 아니라 해서 정답 몇 번? 2번. 지문이 짧아서 틀렸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리고 질문이 제가 정답을 갖다가 제가 5분의 1로 맞춘다 그랬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제가 똑같이 맞추려다가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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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9개, 7개, 7개 2개, 9개 2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맞춥니다. 혹시 애매하시면 5분의 1에 근쳐서 한번 이왕 연습하는 거 찍어 보시든지. 자, 이렇게 하시고 정답은 이번에 2번이고 3번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앞에 그 1회 때 모의고사하고 자꾸 주목되는데 뭔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앞에 문제는 딱 시험 치면 다시 또 이해를 치면은 다 잊어먹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칩니까? 자, 1번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원칙은 국장이죠.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가 국장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가 될 때 뭘 거쳐서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친다. 그죠?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실질. 아셨죠? 그래서 뒷부분의 지문이 앞부분으로 옮겨가서, 그러니까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셨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3번 선발 예정 인원 사전 공고. 이 지문 특강 자료에 있었는데, 그죠? 최소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전 공고를 하고 그 인원 비율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미달한 경우라는 게, 그죠? 최소 뒤에는 미달이 와야 40점이에요. 그리고 이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는 것도 뭐 거쳐서 심의위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게 뭐겠죠? 적어줘요. 심의위 의결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줄을 딱 끌까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맞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이 법에 정한 사항 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 우리가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있죠. 이걸 내자로 뭐라 그러죠? 운영세칙 그래요. 운영세칙. 그리고 운영세칙과 간사 지명은 누가 한다? 위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등록 취소된 경우입니다. 성격이 같지 않은 거겠죠. 딱 느낌상 뭐 고르는 거야 지금? 사기결핍? 예? 사기결핍? 자, 이 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로 성격이 같지 않은 거. 자, 폐업조원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재등록자 돼 있습니다. 3년의 기간 적용할까 안 할까? 3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됐죠. 이거 징역형 선고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지나가야 되죠. 3번 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 취소됐다.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년간입니다. 그 사기결핍 맞잖아요. 1번은 폐, 2번은 결, 4번은 기준미달. 모가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해서 등록 취소됐다. 언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기준을 갖추면. 그 다음에 5번은 뭐겠어요?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는 언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종료 심판 받으면 저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이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게 뭐겠어요? 3번 거짓 등 부정의 방법. 그러니까 등록 취소 후 3년이란 기간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문제가 아니고 등록 취소가 딱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묻잖아요. 등록 취소와 관련져 가지고 성격이 다르다 그럴 때 보통은 그러니까 이 3년이 등록 취소되고 3년이란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냐 아니냐, 즉 사기 결폐 같은 경우는 묻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예, 사기 결폐하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로 3년의 기간을 적용받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사기 결폐 빼고 그랬잖아. 특강할 때 잘도 대답하시더만.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무소입니다. 갑니다. 옳은 것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게 시험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똑같은 지문도 딱 하나만 바꾸면 어려운 문제 됩니다. 뭐 틀린 것은 하는 걸 옳은 것으로 바꾸면 다 어렵습니다. 틀린 건 하나만 찾으면 되죠. 옳은 것은요 다 찾아야 됩니다. 예.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잘라야 되죠. 두 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전은 되죠. 할 수 없고 이전은 되지만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컷딱 하시고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는 이종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의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판례랑 국토부 있죠. 국토부 유권 해석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의 개념입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올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런 말 자체가 뭐라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세부 규정이 없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를 열고 뭐라?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밖에. 예. 그래서 건축법상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 없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만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 전 건물도 가능하다. 그죠? 기재된 건물은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정축, 개축된 건물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기재 전 건물, 그리고 이건 사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등기 건물이 중개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나올 때 어떤 형태가 있냐면 미등기 무허가가 같이 묶고 나와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 OX. X죠. 미등기 무허가는 안 돼. 그죠? 근데 미등기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미등기는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 문제죠, 이거는.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기재 전 건물. 근데 이 기재 전 건물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사용 승인을 받은 기재 전 건물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까지. 이해하겠죠? 명문상에서 안 된다 하는 게 뭐 있어요? 가설 건축물 이렇게. 그래서 뒤에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수 있죠. 지연 사유서 제출 이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3번 지문 맞습니다. 네 번째, 개공은 신규 등록이나 사무소 이전 방법으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맞죠? 이때 누구의 승낙서? 건물주, 그죠? 다른 개공. 우리가 딱 배울 때 오답으로 나오는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건물주, 임대인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사무소다 했을 때에, 자, 사무소는 상대 금지입니까? 절대 금지입니까? 상대적 금지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공은
자, 모든 계공은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돼요. 파라솔, 뭐 천막 같은 거. 그리고 그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절치와 1대1, 이양이, 상치와 1대1, 정임금이, 유비표, 그죠? 형벌만 유비표 이렇게 딱 석줄 기억하시죠?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5번까지 다 틀렸어요? 다 맞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아니 근데 내면서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자, 아리까리? 까자 이름입니까? 아리까리가. 자, 6번 갑니다. 6번은 쉽죠? 이건 난이도 하입니다. 하. 임대업은 돼 안 돼? 임대관리 대행은 돼요. 그죠? 상가라는 것도 상가주택이 포인트죠. 자, 두 번째 컨설팅 상대 및 상담. 상담은 대상자 대상물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중개 의뢰인 대상으로 하든 개공을 대상으로 하든 아셨죠? 그리고 토지 부동산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대상물도 제한이 없고 대상자 대상물이 제한이 없다. 세 번째 분양 대행은 범위 제한이 없죠. 대신에 앞에 대상이 뭐죠? 상가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도 되지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겸할 때는 법원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죠. 법원 등록과 이어지는 건 경매, 공매, 경매, 그죠? 대리행입니까? 사실행입니까? 대리행입니다. 입찰 신청 대리,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를 겸할 때요. 근데 권리분석이라든가 취득 알선의 경우에는 법원 등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법원 등록하고 이어지는 것도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히 경공매가 나오면 주어가 만일에 묶어 나올 때 주어는 구분해야 되죠. 개공은 경공면물을 겸할 수 있다? 맞죠? 개공은 경공면물을 겸할 수 있다라는 말이 왜 틀렸어요? 그래, 개공 안에는 부치상 개공이 들어가나? 통상 우리가 개공이라 할 때 누구를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신규 등록에 하는 둘을 말합니다. 개공은 모든 개공 그러면 부치상 개공 들어가고 법인 아닌 개공 그러면 개인의 범죄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개공은 현행법상 신규 등록에 의하는 경우를 말해요. 부칙상의 개공이 법 조문에 있어요? 본문에 있어? 부칙에 있어? 부칙에 있어요. 원칙상의 개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겠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개공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부칙상 개공이 들어갑니까? 여기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업에 동그라미 하셔야 되죠. 경영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을 하는 영위하는 자 누구죠?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부동산 정보 제공업하고 부동산 경영 정보 제공업하고 다릅니다. 경영 정보 제공업 이게 프랜차이즈업입니다. 중개업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중개업 자체가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6번 질문 틀린 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이거 핵심되는 단어 6개 있죠. 뭐요? 대행 2개, 그 다음에 상담, 중개업, 용역, 경공매 아셨죠? 핵심되는 단어하고 딱 그의 인간단어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답은 1번. 그래서 난이도 하입니다. 하.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자, 7번 갑니다. 인장입니다. 인장. 자, 1번에 보시면 인감 사용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에다가 밑줄 딱 긋고 법인인 개공의 인장 등록은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기억하시겠죠? 가름한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 및 소공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그러니까 실명이죠.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등록해야 되고
인장 등록의 의무자는 개공, 소공입니까? 맞죠? 개공 등 아닙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에 get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그죠? 등록 신청 시 하고 등록할 수 있다가 일치하죠.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요 등록하여야 한다가 나올 거고, 지난번에 있었죠 이 질문. 예, 요거 딱 구분해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 뒤에는 뭐가 올까요? 주가 옵니다.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죠.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 종류 몇 개 있다? 2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까지. 종류가 2가지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인장을 변경한 자는 변경한 날부터 변경 전후, 후죠. 7일, 10일, 7일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합니다. 틀린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변경할 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까? 사본을 첨부합니까? 원본을 첨부합니다. 왜? 돌려받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찍고 돌려받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8번.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서 그럴 때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죠.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뒷면으로 이루어지고 앞면은 개공과 그죠. 핵심이 뭐냐면 개공의 뭡니까? 의무랑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그죠? 중개 의뢰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앞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속 중개와 관련해서 이행해야 될 개공에 관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부과되는 2개의 의무이죠. 서식과 정보 공개와 관련된 의무들이 나오는데 요 뒷면에 보면 윗부분이 뭐죠? 이전용 전속 중개 계약서. 아랫부분이 뭐더라? 예, 취득용 그죠? 취득용 전속 중개 계약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취득이라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었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이전용 전속 중개 계약서에 보면 표시 있잖아요. 표시 부분에 뭐가 들어가더라? 금융 관련 사항요. 은행 융자금 있죠. 제세 공과금, 뭐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항목이 금융 관련 항목이 어디더라고? 표시 항목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 전속 중개 계약서 이전용에 중개 의뢰가겠어요? 실제 거래가겠어요? 중개 의뢰가액이지. 이전용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의뢰가가 나오겠어요? 거래가가 나오겠어요? 거래가. 근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앞면에 보면 중개보수이잖아요. 그죠? 중개보수에는 앞으로 거래가 얼마가 되면 거래의 몇 %를 받겠다 돼 있어요? 그때는 실제가요. 이해했죠? 거래 가격에 몇 % 돼 있어요? 거래 가격에. 이해하겠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죠? 보수요율표를 첨부한다라는 것까지. 자, 가보시죠. 그러면 8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컷. 이 명칭이 뭡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니까 법정서식, 표준서식, 별지서식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약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당사자에게 법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강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에 규정된 건 약정 불가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요 약정할 수 있죠. 2번째, 개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정보를 공개하는데 빨리 신중하게 7일 내에다가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해야 됩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그래가지고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기억나세요? 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째, 거래 금액 여기 있죠. 거래 금액의 몇 %를
중개 보수로 받을지와 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에 과다 수령한 금액을 즉 전액입니까? 차액입니까? 차액입니다. 차액을 환급하도록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란에 토지의 지역지구 등 현재 용도, 권리금,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맞아요? 개공과 중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일까요? 또는일까요? 또는입니다. 관여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소공이 따라오는 서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둘 뿐이에요. 하셨죠? 그 외에 소공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려요. 이해하겠죠? 소공이 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아셨죠? 혼자보다는 둘이 책임지는 게 낫겠지, 이런 의미지. 아셨죠?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 전속 중개하고 소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4번에 표시란 그럴 때 이제 지역 지구 등 있죠. 줄을 딱 긋고, 원래 보통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지역 지구는 어디 들어있어요? 토공에 들어있어요. 예, 헷갈리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지역 지구 등 그리고 현재 용도 있죠. 하나 더, 방향은 없어요. 설명서에는 방향 들어있죠. 여기는 방향 없어요. 방향 해가지고 X 요거 지역 지구 등이 표시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이렇게 딱 체크해서. 자, 그래서 8번 문제 1, 2, 3, 4번이 몰랐다 치고 5번을 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그것만 알아도 답은 나와. 비록 그 4번하고, 그죠? 이게 3번, 4번이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못 보는 지문인데? 못 보던 지문은 열의 9은 답 아닙니다. 그건 현혹시키기 위해서 내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니다. 9번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지정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그죠?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장이고,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운영은 몇 년? 1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개공상호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오픈하는,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로부터 받았겠어요? 개공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뭘까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 그죠? 정임금이 할 때 정입니다. 지정 취소와 1대1. 그리고 이 9번 문제도 난이도는 하입니다. 알겠죠? 고인정만 하면 답은 놓인다. 그죠? 문제 열심히 풀면 답은 쉬운데 있어요. 쉬운데.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에요, 국토부령이에요? 국토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이것들 있잖아요. 왜 운영 규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서 문제를 볼 때 자세히 보라고,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의미예요. 정보망의 등록 절차, 자료 제공 이용 방법, 가입자에 대한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운영 규정은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입니다.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몇 월입니까? 그죠? 3월. 숫자 아시죠?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그죠?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렇게요. 예,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설명서 갑니다. 설명서
설명서의 구성을 기억하십니까? 설명서는 일식 쭉 해가지고 일단 위에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습니다. 자꾸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고 1 그래가지고 기본 확인 사항이 1번부터 몇 번? 8번까지. 이게 개공이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죠. 2번이 뭐냐면 세부 확인 사항이고 9번부터 몇 번? 12번까지. 요거 9번은 실제죠, 실제 권리관계. 그래가지고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입니다.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장기 수선 충당금 처리, 건저당 채권 최고액, 경공매 특이 사항 같은 거 있죠. 물론 법정 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유치권, 뭐 분묘기준 같은 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12번인데, 자 10번이 뭐죠? 내외 시설물 상태가 두 개입니다. 내외 시설물 상태, 내외 시설물 상태. 11번은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그리고 12번이 환경입니다. 환경. 요건 자료 요구사항이죠. 자료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이 중개보수 등입니다. 중개보수 등을 말하고 13번 중개보수죠. 요렇게. 지금 설명서가 나오면 일단은 이 종류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대상물의 종류, 계약의 종류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주구용입니까? 비주구용입니까? 비주구용이죠. 그러면 일식에만 있는 것들은 빼야 되겠죠. 이 중에서 보면, 자, 실제 사항과 지금 기본 확인 사항을 묻는 거예요.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세부 확인 사항이 지금 요겁니다. 그죠?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주구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 게 있죠. 도배 빠집니다. 환경 빠집니다. 그죠?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 중에서 차이 나는 거. 뭐죠? 소방입니다. 물론 기본 확인 사항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건 입지고, 그죠? 이식 세부 확인 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건 소방 항목이 일식과 이식에서 차이가 나죠. 입지는 기본 뭐 있더라?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식에는 있어 없어? 없죠. 일식에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방 항목도 상태 중에 소방이 들어가죠. 어떤 게 일식에는 뭐 있더라?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가 들어가고, 이식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식에만 들어가는 항목은 빼야죠. 자, 일단 1번은 수도입니다. 그죠? 수도. 용수량 부족 여부 해가지고 수도라고 적으시고, 이건 뭐죠? 내외 시설물 상태입니다. 수도, 내외 시설물 상태.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은 열 공급입니다. 열 공급도 어디? 내외 시설물 상태에 들어가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는 이거 소방입니다. 소방은 어디에 들어있죠? 내외 시설물 상태에 들어있지만 이건 주구용, 비주구용. 주구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2억이 비주구용 그랬으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유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소화전 비상벨이 들어가죠. 소화전 비상벨. 그다음 네 번째 벽면 상태 맞죠? 뭐가 없어요? 도배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구용은 공업용인지 상업용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상업용은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이죠. 공업용은요, 전기, 용량, 용수 시설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상업용 구분하시고, 전기 용량과 용수 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비주구용도 공업용인지 상업용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거래계약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을 함께 기재하죠. 거기다가 실제 면적 기준이라는 문헌을 삽입하게 되면 그게 수량 거래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측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측 면적 기준으로라는 문헌이 삽입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자기가 중개한 중개상물에 매매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의뢰인이 요청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죠. 하게 되면 상치만입니다. 이중계약서의 상치만.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틀렸죠?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그 본연의 의무사항입니다. 대리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일방을 대리하여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계약서는 법인의 경우 대표와 책임자입니까? 나입니까? 나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소공이 있으면 앞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미주를 딱 긋고 뒤에 뭐가 오죠? 함께라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명 및 날인 의무가 됩니다. 5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 중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그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뭐만 빼고 이중계약서만 빼고.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 자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이미 개정됐죠. 시행 여부가 내년에도 바뀌어져.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그때는 공동신고입니다. 뭐 몰라도 돼요. 일단 요거 현행법에 의하면 제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로 바꿀까요? 할 수 있다로 고치시면 돼요. 세 번째,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발급받은 신고 필정 줄을 딱 긋고 따로 정정 신청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금 또 이것도 제출해야 된다고 의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정정사항 있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하라.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제출 자체가 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고치잖아 지금. 발급받은 내용이 그렇죠. 발급받은 신고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는 뭐 해야 된다고? 당사자의 그 신고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부동산 정보 체계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갑자기 또 제출하고도 헷갈려요. 보고. 자, 그리고 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위치를 설명드렸죠. 뭐 옆에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부동산이다 그럴 때
몇 개 있었어요? 5가지.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까지. 공급계약, 분양권 관련한 법규, 그죠? 몇 개 있습니까? 8개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럴 때 대표적으로 도시, 공공, 빈주택, 그랬죠? 빈주택, 그 다음에 건축, 산업 해가지고 총 8개 법에 근거한 토지, 건축물 등 분양권 해가지고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공급계약까지. 그리고 입주권 그러면요. 그중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뭐더라?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특례법 있죠. 2개 법에 의한.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 할 때 거래는 오로지 뭘 말한다?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경공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판결, 경공매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 계약만을 말한다. 그리고 신고한다 할 때 신고 의미가 뭐였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라는 뜻이죠. 까지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신고가고 여기 누구에게 해가지고 신고관청이 있습니다. 신고관청이란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뭐다? 부동산 소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 하고 그러면 신고관청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 자 신고 의무자는 종류가 2가지죠. 직거래할 때하고 뭐하고 중개할 때 직거래하면 누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 시에는 누구 개공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개공이 신고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신고도 3가지 종류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럼 기타 서류를 첨부하죠.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입니다. 그리고 국가 등 있죠.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일 때는 국가 등에게 뭐가 있다? 단독 그죠? 예, 단독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리고 신고서 제출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대리인이 대행하겠죠. 개공의 경우는 누가? 소공이 대행할 것이고 거래 당사자 개공, 대리인, 소공도 공이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죠. 신분 증명서를 내보이는데 요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는 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뭘 첨부하더라?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서 사본입니다. 까지.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보통은 그죠? 공동이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만 실제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하죠? 매수인이 일방이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신고할 때는 이 신고사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가 얼마? 3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있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가 신고사항에 추가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게 뭡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이 원할 때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 둘 다 돼요. 함께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제출하는 게 대신에 매수인이 원할 때 어떻게 한다고?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다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자가 매수인 외의자, 즉 개공이죠. 매수인 외의자일 때 신고 의무자에게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만다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금 그리고 신고 관점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뭐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됐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내용도 그럼 다시 한번 보기라고. 어쨌든 요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 기간이 있죠. 요건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요건 60일이죠.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도 언급될 여지는 별로 없어요. 왜? 바뀌었으니까 이미 시행이 안 될 뿐이지. 그리고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내에 일단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뭐 할까요? 신고가가 적정한지 신고가의 적정성 여부를 뭐한다?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신고가의 적정성 검증 의무입니다. 그러면 검증을 했다. 검증 결과가 있겠죠. 검증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기한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냥 검증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자, 그리고 신고사항에 누락이 있을 수 있죠. 누락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보완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는 여기 자료 제출 요구는 구두로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요구 서면에는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사범 내기, 사유 범위 내용, 기한 해가지고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 그리고 이 자료의 핵심이 뭐냐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이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가 뭘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의 미제출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때는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죠. 이렇게. 근데 요 두 가지는 예외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요거. 그래서 일단은 500과일 때는 얼마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3천만 원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는 금액이 크죠?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자, 그러면 신고관청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리고 과태료를 처분한다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은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결과죠. 조사 결과를 뭐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의 보고입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보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국장은 뭐 할까요? 검증체계를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 있죠?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 기본 틀입니다. 뭐 밑에 뭐가 있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신고서 작성 요령에다가 그 다음에 정정 불가 사유 있죠. 정정 불가 사유는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래서 정정해가지고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